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기사화가 됐어요.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내 집 미혼 남녀들이 내 집 마련은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그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는 많은 미혼 남녀 젊은 친구들과 또 젊은 분들과 또 결혼을 앞두거나 조금 이제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높아져만 가고 있는 서울의 집값 혹은 또 다른 이 집값의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거나 뭐 유학을 와서 서울에 있거나 혹은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집에 대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 학비도 본인이 만들어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회에 이제 취업이 돼도 이런 대출을 상환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청년층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라는 제목이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설문 대상으로는 27세에서 39세 남성 1,708명이고요. 25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미혼 여성 1,29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기간은 작년 18년 8월 31일부터 9월 13일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청년층들이 어떤 주거 환경을 갖고 있고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혹은 결혼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거 특성과 연관지어서 연구한 연구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의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서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3포라고 하죠. 지금 청년들이 3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이제 5포,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까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포기할 게 늘어난다는 거죠. 7포, 8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결혼하고 출산도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의 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평균 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또 돈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취업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언제 퇴직을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들을 갖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지금 이 사회 정책적으로도 이런 지금 사각지대에 있고 엄청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했던 이 젊은이들이 또한 또 다음에 결혼을 한다든가 직장만을 위해서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지켜보는 어른으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을 꾸준히 견뎌내야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정말 응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응원이 얼마나 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정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으로서의 또 어떠한 이러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데 국민으로서 제안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이 조사에 참여한 미혼 청년 중에 많은 비율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성 비율이 좀 달라서요. 여성은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서 미혼인 경우가 많고,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비율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죠? 모두 이렇게 학력이 높아지고 또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회 진출을 해서 또 그 어떤 업력, 우리가 보통 커리어라고 하는 그런 그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양육에서 또 단절이 오면서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어, 그것을 표로 보면, 남성과 여성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학업과 취업, 뭐 집 마련 문제 같은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결혼 의향 같은 경우에는 36.6%가 결혼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리고 10%에 되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서도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는 결혼이 늦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미혼들이 독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홀로 사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점점 결혼을 하겠다라는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미혼 남녀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이제 뭐 다 돈이 있으면 당연히 뭐 이거 당연한 질문인데 이런 걸 연구라고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점차 그 공유의 개념과 또 예전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한 곳에 오래 살지 않고 지금 외국도 많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직장 같은 것도 꼭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도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되어서 산다는 생각들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보면 약 45%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4%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원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좌절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라는 고민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결혼 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비용 지원 및 상속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미혼 남성 23.1%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17.7%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남성의 경우에는 73%,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80.5%로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도 기대하고 있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서 그래도 이 젊은 그 미혼 남녀들이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스스로 또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주거와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과 결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 관계성이 훨씬 높았고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주관적인 경제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거주할 경우 내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워낙 집값이 높다 보니까 결혼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곧바로 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또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요 지도는 세계의 결혼 연령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한 녹색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연령인데요. 결혼하는 나이인데 옅은 나이가 20대라면 그 진한 녹색이 34.5까지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짙은 녹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그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남미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결혼을 일찍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 연령이 너무너무 늦어지고 이게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결혼을 못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아이 출산 문제도 더 연관이 지겠죠. 근데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집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대학을 나오거나 해서 지금 어렵게 뭐 월세로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지금 뭐 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학자금 같은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지 못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수품이 됐고요. 준비해야 되는 필수품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기보다는 많은 기회가 또 온다는 거죠. 그 기회를 지금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굉장히 만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청년 역세권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서울 전체 지역의 모든 역에 이제 역세권 그 청년 주택을 지금 준비 중이고 속속들이 이제 건축이 되어가고 이제 입주를 하나둘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분양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임대주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집 가격, 지방, 광역시의 집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덮어두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뭐 뉴스를 봤을 때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이 발판을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다음에 클릭해 보시고 그리고 꼭 이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도전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약 점수가 굉장히 많이 가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꼭 서울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이런 지역들에 내가 자격만 갖추고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다면 가점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을 받는 이런 방법들을 꼭 강구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점을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줄 거야라고 해서 젊었을 때야 뭐 술값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일부분을 떼어서 미래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같이 부동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유튜브에서도 또 인연을 맺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들이 이 젊은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헤드라인 뉴스가 좀 우울했었는데요. 오비스트에서는 뭐 이런 뉴스나 또 혹은 어떤 정보 같은 걸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알찬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고 지금 고민이 많으신 이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오비스트에 문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장은 멋진 아파트의 광고 사진이었는데 만들어 보자. 내가 원하는 삶. 네. 그래서 그 설문조사 했던 20대, 30대 젊은 미혼 남녀분들 저희가 응원합니다. 꼭 가능케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고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오비스트 영상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